프로젝트 나는 몸순이다. 나는 몸순이다. 오늘 저희들이 나눌 얘기는요. 의사 선생님들 사이에서 쉬쉬하고 쉽게 알려주지 않은 의사 선생님들만 알고 있는 특별한 건강 비밀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정말 궁금해요. 네. 예, 먼저 함께해 주신 전문가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한의학 박사 정윤섭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약사 정진입니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스튜디오에 아주 범상치 않은 기운이 지금 확 느껴지는데 정말 이분의 에너지는 언제 떨어질지 모르겠어요. 예. 요즘에 호걸 언니로 너튜브에서 맹활약 중인 이경실 씨. 네. 이경실 그는 누구인가? 호탕한 성격, 호탕한 웃음소리. 이제 제2의 전성기가 시작되고 있는 우리 이경실. 자, 그 멋진 웃음소리를 한번 들어봅시다. 큐! 이 웃음소리가 영원히 우리 귀에 맴돌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이매진 씨한테 매주 말씀을 듣기로는 맨날 우리 경실이 하면서 이경실 씨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아니, 그분이 특별하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니,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하여튼 저를 좋아하는 건 확실해요. 근데 제가 본인이 그렇게 좋아하듯이 저희가 그렇게 언니를 많이 좋아하지는 않아요. 하여튼 뭐 손 많이 가는 언니. 네, 이매진 손 많이 가는 언니예요. 예, 우리 또 그거는 공감처럼 하면서 아니 이경실 씨 아주 멋진 도전을 또 이번에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연말이 제가 기다려져요. 예, 저 이순재 선생님이 연출하는 안톤 체홉의 갈매기라는 프로에 같이 출연을 하게 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경실 씨가 12월 22일부터 내년 2월 5일까지 좀 장기간 공연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아니 근데 무대를 위해서도 좀 체력 관리, 몸 관리 필요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이 연극을 위해서 좀 될 수 있으면 좀 많이 걸으려고 하는데 이게 또 좀 오래 걷다 보면 이제 예전하고 달려서 무릎이 그렇게 아프더라고. 무릎이 그렇게 아프더라고. 네, 욱신욱신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그러니까 무릎이 아프다 이런 걸 느끼니까 걷는 것도 이제는 조금 옛날에는 등산을 했다면 이제는 조금 트레킹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무릎 얘기하셨는데 나이가 들수록 또 계절이 이렇게 추워질수록 걱정스러운 신체 부위 중에 하나가 바로 무릎입니다. 맞습니다. 예, 무릎 건강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사실 무릎에 통증이 생기는 원인은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원인이 무릎 관절염이 있을 때, 통증이 심각하다고 하잖아요. 노화의 그런데 2017년에 국제 관절염 저널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이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 건강한 사람보다 무릎 통증, 관절염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다라고 답변하는 경우가 2배나 높다고요. 2배나 높다고요. 그 정도 통증이 심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나 빨리 수술해서 이거 그냥 잊어버리고 싶어. 더 이상 괴롭기 싫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수술이 답일까요? 그 수술을 통해서 100% 통증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은 꼭 그렇진 않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신중해야 하는데요. 관련해서 나는 몸신이다에서 오늘의 주제 이걸로 준비했습니다. 확인하시죠. 자, 오늘의 주제는요. 무릎 관절염 수술 할까 말까. 의사들만 아는 수술 피하는 법. 수술 피하는 거예요? 아니, 피할 수가 있다고요? 수술을 피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오늘 이제 정말 어디서도 듣기 힘든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눠볼 예정입니다. 기대됩니다. 무릎 관절염 어르신들 참 많으시잖아요. 고통스러워하시는 것도 저희가 늘 뵙게 되고 또 보행이 힘들어지면 삶의 질도 완전히 떨어지고 무릎 관절염 환자가 정말 주변에 많아요. 엄청 많죠. 이 안에도 있어요. 네? 누구요? 여기 계시잖아요, 임매진 씨. 맨날 무릎 아프시다고. 아유. 아니 오른쪽 무릎이 제가 늘 얘기하듯이 계단 내려가고 이럴 때 올라가고 그럴 때 상관이 없는데 내려갈 때 오른쪽 무릎이 여지없이 아파요. 그래서 올 초인가 그 병원에 갔었어요. 통증 저기 하는 통증 클리닉? 어디 갔는지 정형외과? 동네 병원 그냥 닥치는 대로 간 거야. 아니야. 하여튼 무릎에 연관된 병원에 갔는데 하여튼 갔는데 검사를 했는데 산부인과 아닐 거 아니야. 좀 조용히 해봐.
그랬는데 오른쪽 무릎이 약간 그 노화로 이렇게 퇴행성 관절염이 본격적인 아니지만 시작될 것 같다. 그걸로 해서 이런 분들이 정말 조금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2021년에 이 무릎 관절염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환자 수가 289만여 명.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6년 전인 2015년에는 260만 명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한 30만 명가량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만성적인 무릎 관절염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고령화 시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 나이 드시면서 아파지는 환자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좀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요. 단순히 아파서 오시는 분들도 늘고 있는데 그 인공관절 치환술이라고 하는 수술 받으신 환자 수도 점점 증가 추세라는 점입니다. 2020년도에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은 환자 수가 7만 1,170명이었는데 1년 뒤 작년 같은 경우에는 7만 2,244명으로 그 수가 더 늘어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두 분 말씀을 종합해 보면 작년에만 관절염 진료받은 환자 수가 289만 명인데 수술받은 환자는 그중에 7만 명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네. 결국 이 말은 똑같이 관절염을 앓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수술을 받고 어떤 사람은 수술을 받지 않았다는 건데 그 이유가 뭘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자, 그 이유 지금부터 주치의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원신! 어서 오세요. 인사해 주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이수천입니다. 네, 이수찬 선생님과 함께 합니다. 자, 오늘 먼저 궁금한 건요. 정말 의사들만 하는 수술 피하는 팁이 있는 거예요? 오늘 먼저 궁금한 건요. 정말 의사들만 하는 수술 피하는 팁이 있는 거예요?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하지 않고 하더라도 최대한 미루는 방법을 오늘 아낌없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저희가 깜짝 놀란 숫자가 289만 명. 작년에 관절염 치료를 받은 환자의 수가 이렇게나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나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릎 연골도 노화로 점점 닳기 때문에 환자 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제가 간단히 소품을 이용해서 관절염이 어떤 질환인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게 이제 무릎 정상 무릎 모형입니다. 네. 이렇게 무릎은 넙다리뼈하고 정강이뼈, 그리고 무릎 앞에 있는 설계뼈 이렇게 세 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넙다리뼈하고 정강이뼈 끝에 하얀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이 뼈 연골이 덮어 있고 그 사이에 하늘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보이시죠? 네. 이게 바로 반월산 연골판. 요게 있어서 관절과 관절 사이에 충격을 흡수하고 관절의 운동을 부드럽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요 하얀색 보이는 이 부분. 이게 뼈 연골인데요. 이 뼈 연골의 두께가 3mm 정도로 굉장히 얇습니다. 문제는 이게 한 번 닳으면 절대 스스로는 재생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골 달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다른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달아버리면 끝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말랑말랑하게 생긴 것이 바로 반월상 연골판인데 아까 저희가 봤던 하늘색인 거예요. 맞습니다. 예. 체중을 분산하고 충격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무릎 건강의 필수 요소인데 50대 중반이 되면 이게 말랑말랑한 게 탄력을 잃어버리면서 쉽게 찢어지는 게 이게 이제 아주 문제가 되는 거죠. 아, 연골 찢어졌다는 게 그게 찢어졌다는 소리예요? 그렇습니다. 반월상 연골판. 연골이 찢어졌다 할 때는 이것이고 연골이 닳았다 할 때는 아까 뼈에 있던 그 연골을 말하는 건가요? 예.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노화와 예. 함께 다른 위치는? 연골이 다르면 뼈와 뼈끼리 부딪히면서 염증이 발생하고 결국 심한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무릎 관절염이 생겼다고 하죠.
뼈랑 뼈가 부딪힌다고 생각만 해도 너무 아플 것 같아요. 이 통증에 참 두려움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심각해지면 이제 수술 고민을 하게 되는데 2021년에 7만여 분이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인공관절 수술이라는 게 이렇게 자연이 준 귀한 관절을 대체할 수 있는 무엇으로 만드는 것일까 참 궁금하거든요. 네. 예. 제가 모형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무릎 인공관절 수술 중에 대표적인 전치환술, 그러니까 전부 다 바꾼다는 건데 이게 무릎 전치환술의 모형이 되겠습니다. 진짜 이렇게 금속이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인공관절 전치환술은 먼저 손상된 뼈하고 연골을 잘라내고 그 사이에 특수 합금된 금속 재질, 여기 금속 재질이 있습니다. 이걸 보형물 삽입하고 그리고 연골판 대신에 플라스틱 재질의 인공 연골을 끼우는 것으로 진행되겠습니다. 플라스틱 연골을 또 넣는 거예요. 플라스틱을 두 가지 플라스틱이 들어가요? 아니 이게 진짜 이건가요? 이건가요? 예, 진짜 하얀데 저게 실제 들어가는 그거예요. 저희가 연골이면 플라스틱 재질이라도 좀 말랑말랑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딱딱해? 금속과 금속 사이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그냥 플라스틱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인체에 무해하니까 지금 몸에 넣는 거겠죠. 우리가 플라스틱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거 하다가 혹시 부작용 생기면 어떻게 할까? 이 플라스틱은 인체에 무해한 특수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내구성도 뛰어나고 관절이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닳지는 않나요? 플라스틱은? 물론 닳죠. 그런데 오래되면? 그 수명이 있는 건데 대개 한 20년 정도 쓸 수 있는 실제 인공관절 전치환술 과정을 담은 수술 영상을 준비해 오셨어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인공관절 전치환술 할 때 뼈를 깎아내고 그 인공 연골을 들어가는 과정에서 모형을 일단 해보고 그다음에 실제를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진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플라스틱이 들어가고 플라스틱이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허벅지 뼈에 있는 그 중간에 이제 의학적으로 문제가 없는 시멘트로 붙여놓고 이렇게 진짜 인공 연골 그 금속 재질이 들어갑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중한 수술이기 때문에 이 수술은 좀 피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수술 자체가 어려워서? 수술이라는 의사 입장에서는 다 뭐 어렵고 다 쉬운 수술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피하라고 하는 거는 인공관절 수술에도 단점이 있기 때문에 피하라고 하는 건데 바로 인공관절 수술은 재수술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수술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술은 피할 수 있을 때까지 피하고 최대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왜 재수술이 어렵다고 하시는지 그게 성형수술도 여러 번 재수술을 하거든요. 마음에 안 들면. 선배님 굳이 그리고 어차피 이게 인공물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바꾸면 될 법한 느낌이 사실 오히려 더 간단할 것 드는데 저것도 달면 또 바꾸면 되지 않나. 네. 이것도 제가 모형을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공관절 수술 자체가 우리가 처음에 수술했을 때의 수명이 있습니다. 제가 한 15년에서 20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되면 인공연골도 닳게 되겠죠. 인공연골도 닳게 되겠죠. 다르면 이걸 새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인공관절 자체를 이렇게 빼내고 다시 수술을 하는데 이 빼낼 때 뼈를 물고 떨어지면서 수술을 지금 이런 상황이 저희가 원래 뼈가 매끈하면서 연골이 돼 있는데 이렇게 이걸 떼내려고 여기 손상이 맞습니다. 재수술할 때는 이렇게 뼈를 물고 떨어지면서 인공관절을 빼내야 되기 때문에 출혈도 있고 뼈 자체 손실도 많고 시간도 많이 들립니다. 그렇겠네.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은 피할 수 있을 때까지 피하고 할 수 없을 때는 최대한 미뤄서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도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한다면 몇 살 때 정도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70세가 넘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70대가 넘어서 수술하면 한 번 하고 끝낼 수 있지만 그 전에 내면 한 번 더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똑같은 관절염이지만 수술 없이 내 무릎을 오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릎이 얼마나 귀한지 오늘 좀 여러 가지로 실감하고 있는데요. 그 환자가 그 고통의 정도나 또 병 진행 정도가 비슷하다 하더라도 어떤 환자에게는 수술을 하라고 권하시고 어떤 환자에게는 좀 더 봅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관절염 기 이렇게 단계는 똑같은데 치료 방법을 다르게 한 실제 케이스가 있습니다. 왜요?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앞에 있는 사진은 건강한 사람의 무릎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관절 간격이 좁아져 있기 때문에 같은 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간에 있는 환자는 79세로서 여성 환자로 관절염이 3기 진단을 받았고 마지막 사진 역시 63세 여성 환자로 관절염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있는 79세 여성 환자는 정말 통증이 기어다닐 정도로 엄청난 통증이 있고 그다음에 연세를 고려해서 인공관절 제한술 소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사진의 주인공은 63세 여성인데 이분은 통증도 별로 없고 여러 가지 제가 상황을 보고는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겠다고 소개를 드렸습니다. 근데 두 분이 똑같이 관절염 3기 진단을 받았다고 하는데 소견이 다른 이유가 뭐죠? 이제 사진에서 보면 좀 차이가 나는데 두 번째 사진은 허벅지 뼈의 안쪽에 보면 하얗게 뼈가 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뼈 자체는 변함이 없죠. 괜찮습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관절염 3기이지만 수술 없이 관찰 소견을 내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63세 여성의 경우는 Q 마슬하고 H 마슬이 많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근육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Q 마슬은 대퇴사두근을 말하고 H 마슬은 슬개근이라고 불리는 근육입니다. 같은 관절염 3기지만 수술이 필요 없는 환자의 다리를 보면 수술 소견을 받은 환자보다 대퇴사두근과 슬개근이 두꺼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근육 때문에 수술을 피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육 이름이 너무 어려요. 대퇴사두근, 슬개근. 이것이 관절염 여부, 수술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두 근육이? 예. 자, 이 대퇴사두근은 말이죠. 무릎 앞쪽에서 허벅지의 대퇴를 감싸는 4개의 큰 근육이에요. 그래서 외측 광근, 중간 광근, 대퇴 직근, 내측 광근 이렇게 4개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무릎을 펼 수 있는 동작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슬개근은 무릎 뒤쪽, 흔히 우리가 햄스트링이라고 부르는 근육인데 이 무릎을 굽힐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동작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근육이 있으면 그 관절염 정도가 심해도 무릎 통증이 덜하고 수술을 조금 천천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쏙쏙 들어오네. 네, 이거를 이제 뒷받침하는 연구도 있는데요. 무릎 관절염 진단을 받은 50에서 80세 환자 28명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3번씩 총 6주간 대퇴사두근과 슬개근을 강화하는 운동을 하게 했는데 그 결과 이제 통증은 감소하고 이동 속도 그리고 일상생활 수행 능력 정도가 이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팁을 드리자면 병원에서 수술 소개를 받았다 하더라도 내 다리에서 대퇴사두근하고 슬개근이 얼마나 있는지 상태를 한번 체크한 다음에 수술은 신중하게 선택해도 늦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관절염 2기라고 관절염 3기 관절염 3기 통증이 전혀 없어요. 통증이 없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진단 받고 나서 열심히 그랬어요. 힘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하체가 좋아지는구나. 자, 쉽지 않은 근육들을 오늘 알게 됐죠. 수술을 최대한 피하고 또 우리 무릎을 지키려면 대퇴사두근, 슬개근 이 근육을 잘 단련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관절염을 앓고 있지만 이 두 가지 근육의 힘이 좋아서 지금 잘 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 계셔서 그분을 몸신으로 저희가 모셨습니다. 자, 어떤 사연을 듣게 될까요? 나와주세요. 몸신! 와. 멋쟁이시네.
시니어 모델로 활동 중. 예, 가까이 모시겠습니다. 저런 힐을 신는다는 정말 무릎 좋을 너무 거야. 근사하게 지금 등장을 하셨고요. 무릎이 안 좋으시다면 진짜 저희가 실감하는 거지만 힐 신고 그러기 어려운데. 그렇죠. 예,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등장하셨습니다. 예,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종로구 평창동에서 온 황다연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자, 관절염이 있으신 거예요? 지금 이렇게 뵈서는 전혀 모르겠는데요. 아, 네. 제가 관절염 진단 받았었죠. 관절염 진단 받았었죠. 아, 예. 저 관절염 진단 언제 받으셨어요? 5년 전에 처음 진단 받았어요. 5년 아니 5년 전에 네. 좀 진단 받을 당시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래요. 그때 이제 제가 무릎 통증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갱년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살이 10kg가 찐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인지 무릎이 너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정형외과에 갔더니 퇴행성 관절염 1기라고 했어요. 퇴행성 관절염 1기면은 통증이 심한 거 아닌가요? 네, 많이 아프죠. 막 다리가 막 욱신욱신 쑤시고요. 밤에 잠도 설칠 정도? 많이 아팠던 거네요.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가서 오래 걷는 거는 막 상상도 못했어요. 무릎이 집중되니까 막 통증도 심하고 그래서 되게 많이 좀 불편함이 많았어요. 갱년기까지 왔으니까 얼마나 승질이 나빠졌겠어요. 근데 일기인데도 그러면 그러면 일기 진단을 받고 뭐 병원에서 치료를 하신 건가요? 아니요, 의사 선생님께서 제 키에 비해서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간다고 무조건 체중 관리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운동하지 않으면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그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일기인데도요? 네네. 그리고 황다연 씨는 그 의사 선생님 말씀 듣고 바로 운동 시작하셨나요? 사실은 제가 운동하는 거 막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한 그 진단 받고 나서 1년 동안 열심히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체중 감량도 10kg 정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릎에 통증도 좀 사라지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병원에 계속 진단, 이제 병원에 3년 동안 계속 병원을 다녔는데 선생님이 이제 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어요. 와. 오, 야, 진짜 그때 얼마나 기쁘셨을까. 관절염 일기입니다라는 이야기 1년 만에 본인이 열심히 운동하셔서 병원에 안 오셔도 됩니다. 관절염 환자가 아닙니다라는 말씀과 같은 거니까요. 당시에 저 무릎 상태가 어떻게 의사 선생님께서 그렇게 진단을 내리셨는지 사진을 보실까요? 네네. 좋아지는. 네. 저희가 조금 이제 사진을 좀 볼 수 있게 됐는데. 이수찬 선생님 어떻습니까? 황다연 몸신의 경우는 연골 사이 간격이 약간 좁아져 퇴행성 관절염 1기는 맞습니다. 네. 그런데 5년 전 1기 소개를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상태가 나빠지지 않고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바늘상 연골판도 깨끗하고 뼈와 연골 상태도 아주 좋아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행이 멈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역시 그 대퇴사두분과 슬개근 덕분인가요? 선생님? 그렇습니다. 황다연 몸신이 대퇴사동과 슬개근 상태를 사진으로 준비했는데요. 같이 보시죠. 근육량이 얼마나 많아지셨는지. 와. 전부 근육 아니야. 어머 진짜 근육. 와. 전부 근육 아니야. 어머 진짜 근육 덩어리시네 무릎이. MRI상에서 보면 노란색 동그라미 표시한 것이 앞쪽의 대퇴사두근이고 Q머슬. 그렇습니다. 네. 빨간색 동그라미를 표시한 것이 H머슬. H머슬. 맞습니다. 혈액근인데 잘 나왔다. 한눈에 봐도 근육이 꽉 차 있는 게 보이시죠? 네. 이 정도면 저로서는 30대, 40대 근육과 비슷하다고 봐도 어머 세상에. 어머 굉장히 좋습니다. 2% 너무 잘 나오겠다. 근데 어떤 운동을 하셨는지가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네. 제가 뭐 수영, 필라테스, 요가 막 여러 가지를 했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가장 추천하고 또 즐거운 운동이 한 가지 있거든요. 네. 네. 그게 바로 발레예요. 이렇게 발레예요. 근데 이걸 선택하신 이유는? 이제 그 관절염에 다리 근육이 좋다고 해가지고요. 격하지 않으면서
다리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딸아이가 발레를 같이 하자고 추천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괜찮을까 생각을 했는데 집에서 이제 인터넷 보면서 이렇게 발레 스트레칭 하는 거 조금씩 해보다가 괜찮은 것 같아서 지금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1시간 반씩 전문적으로 발레 학원에서 배우고 있어요. 먼저 인터넷으로 이렇게 배우고 나서 확실하신 분이시네요. 그러니까. 예. 막상 해보니까 즐거워요. 네, 해보니까 이 다리의 근육도 많이 생기고요. 네. 이렇게 저희 나이에는 그 몸의 유연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네네. 그런 게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황다현 씨가 굉장히 재밌어하시고 그 표정이 굉장히 행복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좀 배우면 황다현 씨 같은 그런 표정이 나오나 싶어가지고 그런 의식이 생기네요. 해보세요. 일단은 관절염 일기에서 더 이상 병원을 찾아가지 않을 정도로 몸이 그렇게 좋아질 수 있다고 하니까 예, 저희가 이제 이 발레를 해보겠습니다. 예, 관절염에서 지금 진행이 멈춘 것을 축하드리고요. 오늘 또 귀한 말씀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네, 황다현 목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모셨습니다. 자, 발레 선생님을 모셨는데 정말 너무너무 나비처럼 입장을 하셨네요. 와. 예. 선생님,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발레 강사 이서연입니다. 예, 요즘에도 뭐 10대, 20대, 30대는 몰라도 이렇게 나이 많은 분들도 오실런가 모르겠어요. 그럼요. 요즘 그래요? 최근에 발레가 많이 대중화되어서요. 주부님들도 정말 많이 배우러 오세요. 그래요? 이게 하면은 자세가 그렇게 많이 교정이 된다고 그래서 아이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도 하던데 이 무릎 통증으로 발레를 해보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나요? 무릎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이 완화되었다고 말씀을 진짜? 하시네요. 그래서 발레를 해요? 네. 좀 전에 황다현 몸신뿐만 아니라 이렇게 발레를 통해서 무릎 통증이 개선이 되었다. 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발레가 무릎에 어떤 영향을 주기에 그게 통증이 개선이 되는지 궁금해요. 왠지 맞아요. 그냥 생각했을 때 더 아파질 것 같거든요. 발레는 발끝까지 세밀하게 움직이는 동작들로 반복이 많이 되기 때문에 하체 근력이 향상이 되어서 무릎 통증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하체가 굉장히 좋아지는구나. 근력에 말씀하신 그 발레 효과는 논문으로도 입증이 됐어요. 사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노인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8주 동안 주 3회 60분간 발레를 이용한 실버 댄스를 실시한 다음에 관절의 가동 범위를 비교했더니요. 어깨 관절이라든가 고관절의 관절 가동 범위가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짜? 또한 지속적인 자극으로 인해서 신체, 하지, 다리 쪽으로 골격근으로 혈류량이 증가된과 동시에 그 혈관의 탄성 또한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저 어떤 걸 배울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무릎에 관련된 플리에와 르르베랑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플리에와 르르베랑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벌써부터 어려울 것 같고 막 한번 플리에 르르베랑. 무릎이 나델라 첫 번째 동작은 플리에입니다. 플리에입니다. 네, 준비 동작으로는 양쪽 발 뒤꿈치를 붙인 상태에서 발끝을 바깥으로 열고 몸통은 어깨 골반 수평인 네모 박스를 유지해 바르게 서준 상태에서 큰 나무를 안았다고 생각하고 동그랗게 팔을 만듭니다. 그게 아나바죠? 네, 아나방입니다. 이게 아나방? 네, 아나방이라는 팔 포지션 이름입니다. 아나방. 네, 이 자세에서 숨을 내쉬며 무릎과 허벅지가 바깥으로 열려 두 번째 발가락과 같은 선상에 놓여요. 발 뒤꿈치가 떨어지지 않는 지점까지 내려갔다가 숨을 들이마시면서 다시 올라옵니다. 네,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내려가고 올라올 때 엉덩이나 어깨가 빠지지 않게 일직선으로 내려갔다가 정수리와 발끝이 서로 멀어진다는 느낌을 가지면서 올라오셔야 합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몇 회 정도 하면 될까요? 네, 10회에서 12회를 천천히 수행하시면 됩니다. 이걸 10회를요? 네, 10회. 10회.
천천히 내려갈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무릎이 너무 뒤로 빠지지 않게 두 번째 발가락의 같은 위치가 약간 오므리 이쪽으로 이렇게 오므리라고. 네, 너무 뒤로 빠지게 될 경우 무릎이 안 좋아질 수 있어서 네, 자기 발가락과 같은 방향에 놓여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발가락 네. 같은 방향, 이 두 번째 발가락. 네, 두 번째 발가락. 그러니까 완전 이렇게 벌리면 안 되고 약간 이렇게. 네. 오케이. 완전 벌리면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네, 해서 엉덩이가 뒤로 빠지지 않게 엉덩이의 긴장을 항상 유지한 상태에서 엄청 그치. 오, 완전 아프기 시작했지. 제대로 되겠어요. 네, 여기가 막 맞습니다. 빵빵해지는데. 스쿼트 하는 것처럼 허벅지가 내려왔다 진짜. 올라왔다 너무 아파. 네. 어우, 방송이니까지. 말들만 많아요. 원기준 씨 발레를 좀 했었죠? 조금 그래요? 같이 근데 원기준 씨 하면 느낌이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저기 뮤지컬하면 우리 했을 네이지 것 같아. 옆에서 한번 같이 이 동작 이리 와봐요, 이리 와봐요. 아니 이리 와봐요. 멋있는 발레리노처럼 좀 옆에서 한번 잘하나 한번 봅시다. 네. 이렇게 말했다가 아니 느낌 좋아요. 아니, 잘할 것 같아. 네. 발레리노 같아.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동작 한번 가볼까요? 네, 두 번째 동작은 르르베랑인데요. 르르베랑. 네, 일단 초보자분들은 균형 잡기가 힘들 수 있으니 의자를 잡고 진행해 볼게요. 아까 배운 준비 동작 서신 상태에서 네. 한 팔은 의자를 잡아주시고 네. 반대팔은 위로 옆으로 동글게 펼쳐주면서 네. 네, 의자의 반대쪽 방향 팔을 앞으로 길게 내보내줍니다. 네. 네, 이 상태에서 발끝, 무릎, 허벅지, 골반 모두 바깥으로 돌리면서 다리를 천천히 돌려서 유지. 돌리는 힘을 유지한 상태에서 천천히 아래로 내려주고 가야겠다. 네, 이때 무릎과 발을 허벅지, 이렇게 아니 발끝을 발끝을 밑으로 하라고 옆으로 이렇게 반대로 네. 내려. 선생님이 옆에서 그냥 마찬가지 발끝 포인한 상태에서 우리 옆에 원기준 씨 한번 봐주세요. 네. 발이 너무 발끝이 너무 예쁘신데요? 예쁜데요? 제일 이쁘다 제일 예뻐. 제일 이쁘다 제일 예뻐. 그렇죠. 허리 계속 언제 이렇게 했어요? 네, 내려올 때 발끝 허벅지 계속 돌려서 네, 제일 아 러시아 잘하시는데요. 유학 다녀온 발레리노야. 너무 잘하는데요? 아니 근데 다리가 굳어가지고 이제 안 올라가네요. 아니, 자세가 너무 좋다. 그 다음에 옆에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옆에도 다리를 계속 돌린 상태에서 발끝이 멀어지는 느낌으로 다리를 계속 들었다가 내려올 때 다리가 안 천천히 들리는데요? 돌려서 내려올 때 다리가 안 들리는데요? 네, 레이디 제인이 몸신을 계속 하는 이유가 있군요. 몸이 안 좋으니까. 난 젊은 애가 왜 이렇게 이 프로그램을 했어? 뒤로도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네. 다리 뒤로 길게 네. 뻗어서 네. 허벅지 근육 계속 바깥으로 돌린 상태 유지하면서 다리 천천히 들어 올릴게요. 오, 이 허리가 천천히 내려와 보겠습니다. 엄청 허리 천천히 내려와 보겠습니다. 엄청 허리 근육 강화도 되겠네요. 네, 허리 기립근도 강화되고 네. 대둔근 햄스트링까지 같이 강화되는 동작입니다. 조금만 더 올렸으면 욕 나올 뻔했어. 큰일이야. 지금 배운 동작들을 응용해서 음악에 맞춰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음악 주세요. 네, 바닥고 손 옆에, 네, 앞에 발 포인 길게 뻗어서 다리 위로 들게요. 허벅지 계속 돌려주세요. 힘들다. 네, 처음 하니까. 내려서 의자 잡아. 저희 아까 배운 플리에 동작 해볼게요. 네. 플리에, 예. 앤 다시 무릎 펴고, 앤 포인, 옆에 가볼게요. 계속 무릎 끝까지 낄게요. 앤 천천히 포인, 내려서 플리에. 플리에 무릎 허벅지 바깥. 무릎 필 때 키 커질게요. 포인. 뒤에 가볼게요. 민망하다. 자꾸 소리 나서. 무릎 허벅지 계속 돌려주셔야 돼요. 앤 포인. 너무 즐거워요, 인생이. 플리에. 자, 마지막 옆에 한 번만 더 가볼게요. 옆. 포인. 포인. 앤 옆으로 허벅지 근육 계속 돌려서 길어질 수 있게. 길어진다. 앤 천천히 길어지는구나, 길어지는구나. 몸이 플리에 길어져. 갈게요. 허벅지 바깥으로 발바닥 정수리 계속 길어진 상태 유지. 머리끝에서 마무리 힘이. 갈게요. 땀이 지금. 땀이
땀이 제 사우나에서 나온 것 같아. 어디가 제일 자극이 많이 와요? 이게 일단은 저 땀이 많이 나네요. 이 대퇴사근하고 슬개근 정말 제대로 힘이 많이 들어가요. 이거 허벅지에 힘이 없으면 이 동작을 할 수가 없어요. 힘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레이디 제인이 하는 그 동작도 그렇게 힘이 들어가나요? 그 정도 하는 것도? 지금 땀이 되게 나거든요. 몸이 고정일 수밖에 없다. 지금 이분들은 건강한 분들이 하셨는데 이건 이제 수술을 받았거나 아니면 관절염이 있어서 통증이 있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까요? 그럼요. 인공관절 치환술 후에는 보통 이틀째부터 재활치료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때 재활의 목적이 근력 강화와 관절의 가동 범위 회복이거든요. 이 수술 후에는 통증도 있고 붓기도 있어서 이 무릎 근력이 더욱 악화되기 때문에 이런 재활 운동을 통해서 수술 전보다 무릎 근육을 강화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발레 이런 동작들은 몸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대퇴사두근과 슬개근을 강화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그런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정말 아름다운 우아한 발레 수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선생님. 자, 이번에도요, 관절염 진단은 받았지만 수술 없이 잘 이겨내고 있는 분을 몸신으로 모셨습니다. 이분은 또 어떤 비결을 갖고 계실까요? 궁금합니다. 나와주세요. 몸신! 어머, 반짝이언니죠. 세상에. 어머. 댄서신가 봐요. 어머. 인형 같으시네. 어머. 와. 어떻게 된 거야? 어머, 목 너무 예쁘시다. 10월의 마지막 눈물을 이야기만 남긴 채 우리는 헤어졌지요. 등장부터 마무리까지 진짜 소름이 쫙 끼쳤고 진짜 감동이었어요. 정말 뭉클했어요. 뭉클했어요, 정말. 우리 엄마가 저렇게 산다면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개를 받으시면 더 놀라실 거예요. 직접 본인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인천 부평에서 온 79세 이청자입니다. 79이시요. 아니, 저보다 누님이시라고요? 그럼요. 아니 근데 오늘 한참 누님이시네. 한참 누님이세요. 한참 큰 누님. 아니 진짜. 아니 말이 안 돼요. 오늘 저희 주제랑 조금 맞지 않는 분이 나오신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관절염을 있으시다라는 게 생각이 안 돼요. 관절염이 있으시면 일단 저렇게 춤을 출 수가 없기 때문에 관절염을 앓는 분이 아니실 것 같아요. 진짜로 관절염 있으신 게 맞? 네, 관절염 3기고요. 관절염 3기고요. 네. 3기입니다.
통증이 근데 전혀 없어요. 통증이 없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번에 찍어보니까 3기래요, 의사 선생님이. 근데 저는 관절염이 있는지 사실 몰랐거든요. 와, 이게 말이 됩니까? 저희가 아까 전에 얘기 듣기로는 1기도 엄청나게 고통스럽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3기인데 전혀 고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아까 그 관절염 3기면 정말 막 기어다닌다 이렇게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지금 힐까지 신고 춤을 추시다니요. 항상 춤출 때 7cm 힐, 8cm 힐 이런 힐을 신고 춤을 추세요. 아니 지금 3기인데 본인도 3기인 걸 모를 정도로 몰랐어요. 아프지도 않았다. 네. 아주 건방진 무릎이에요. 아주 건방진 무릎이에요. 그리고 뭐 3층 4층 정도는 그냥 걸어 다니신다면서요? 네. 제가 학원에 갈 때 학원이 이제 3층에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일행들은, 동료들은 이제 엘리베이터를 찾는데 저는 그냥 계단으로 올라다니죠. 전동삼아 관절염 3기일 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미리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놀라운 상태를 가지신다는 걸 알고 그래서 현재 무릎 상태 한번 앞선 사진들과 비교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보시죠. 현재 상태. 자, 어머 이분도 이쁘신데? 무릎 이쁘셔. 지금 MRI 상으로는 퇴행성 관절염 3기가 많습니다. 그래요? 현재 뼈 상태를 보시면 가운데 뼈 부분이 화살표가 하얗게 변형된 게 보이시죠? 네네네. 그만큼 연골도 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허. 연골이 상해서 넙다리 뼈하고 정강이 뼈의 간격이 좁아진 상태입니다. 연골이 닳아서 충격 흡수 능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뼈와 사이가 좁아지다 보니까 오른쪽 발판 연골판이 손상을 입고 찢어졌습니다. 뼈와 연골의 심한 정도와 뼈 사이 간격 좁은 상태를 봤을 때 퇴행성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요, 관절염 3기면은 정말 좀 심각한 상태 아닌가요? 네, 관절염은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나뉘는데요. 보통 3기라고 하면 중기 이상이라고 보고요. 연골의 50% 이상 소실된 상태로 이제 연골이 닳아서 뼈가 듬성듬성 보이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나아가서 4기가 되면 마치 이제 눈이 다 녹아내린 산 정상처럼 연골이 다 닳아서 뼈가 이렇게 드러나는 수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3기면 관절염이 굉장히 진행된 상태고 다른 분들은 그렇죠. 아프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왜 저분은 안 아프신 거예요? 왜 통증이 없죠? 역시 대퇴사두근하고 슬개근이 좋아서 통증을 못 느끼시는 것이죠. 근육 덕분인 거예요? H머슬과 Q머슬이 좋았어요. 그 이청자 몸신의 근육 상태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궁금합니다. 근육이 얼마나 있으시길래? 그러니까. 어머나 진짜 꽉 찼네. 그러니까. 어머나 진짜 꽉 찼네. 노란색 79세 어르시네. 상태인데. 예, 연세에 비해서 대퇴사두근 발달 정도가 정말 훌륭하고 기본적으로는 지금 연세가 있으시니까 이 설계근 부분은 질이 좀 떨어진 건 맞습니다. 근데 근육량도 조금 떨어진 건 보입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볼 때는 저는 50대 후반 근육으로 볼 수 있고 50대 후반 근육으로 볼 수 있고 그런데도 통증이 없다면 평소 근육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제가 와, 저기 50대 후반이시고요. 제가 언니로 모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뭐 20년은 젊다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하셨거든요. 20년 무릎 건강이. 더 젊은 거죠. 이런 말씀, 근데 그런 마음으로 살고 계시죠? 네, 그렇죠. 항상 동생들이나 뭐 이렇게 만나면 언니가 롤모델이라고 언니를 보면서 하죠. 늙어가고 싶다, 언니처럼 그런 얘기는 많이 들어요. 근력 부자시다. 최고다, 최고. 목소리도 좀 짱짱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이 댄스 스포츠를 시작하신 이유가 있으시죠? 네, 제가 91년도에 제가 이제 위암 2기 판정을 받았어요. 위암 2기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를 4분의 3을 수술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어떤 꼴이었냐면 이제
뼈만 있고 이 근육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살이 싹 빠졌어요. 수술하는 동시에 7kg가 빠지더니 나중에 다 빠져갖고 목이 요렇게 움츠러들고 어깨가 마르니까 미이라처럼 요렇게 돼갖고 사람들이 다 동네 사람들이 죽는다고 했어요. 저를. 근데 제가 이제 이래갖고 안 되겠다. 열심히 운동을 하자. 그리고 산에도 가고 뭐 하다가 이제 우연히 이 댄스 스포츠를 이제 이 광고물을 보고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동네에서 한 5명이 이제 그 문화센터 그 전에 있어가지고 거기를 가가지고 했는데 5명 중에 지금까지 살아남은 건 저 하나예요. 무릎이 아파서 못하고 근데 동생들인데도 허리가 아파서 못하고 저만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몸 관리를 그래서 제가 유명해졌어요. 그 덕분에. 일주일에 몇 번 주신다고 그랬죠? 일주일에 3번. 근데 한 번 주실 때 몇 시간 정도를 1시간 반 정도. 1시간 반 정도. 왜냐면 단체반 1시간 하고 또 내 개인적으로 또 받아요. 단체 받고. 루틴을. 저는 굉장히 궁금한 게 우리 정준석 박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이청자 몸신이 이 다리 근육을 정말 젊게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 댄스 스포츠가 영향을 좀 준 것일까요? 당연히 준 거 맞습니다. 댄스 스포츠가 우리가 걷거나 뛰고 그다음에 전진, 후지, 뭐 좌우 회전 등 순간의 체중을 이용한 움직임들이 많잖아요. 보셨다시피 이 자세들이 하체 근력을 골고루 발달시키고요.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관절 주변의 근육을 강화하면서 전신 운동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너무 많이 됩니다. 실제로 그 중년 여성 10명에게 8주 동안 일주일에 5번 1회당 60분 동안 댄스 스포츠를 시켜봤더니 그 전에 비해서 그 대퇴사두근의 두께가 유의하게 굵어졌다고 합니다. 아니 그거 말고 평소에 또 다른 뭔가를 해서 이 무릎 관리를 특별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제가 뭐 또 이제 하죠? 스포츠 댄스 일주일에 한 2번 아니면 3번 해요. 그렇게 하고 그 외에는 이제 음식도 이제 많이 섭취하는 편이에요. 찾아서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특별하게 또 만드신 저 주스가 있다고 해요. 이게 그렇게 또 몸에 좋다고 하는데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무릎 상태가 그렇게 안 좋으신데 이 버티고 계신 여러 가지 이제 방법 중에 바로 이 안에 있는 이 주스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정말 궁금합니다. 무엇인지 공개해 주실까요? 제가 매일 마시는 특제 관절 주스예요. 네, 그건 바로 네. 자, 바로 이게 파란 주스. 그냥 봐도 정말 건강해 보이죠? 네. 자, 혹시 지금 유출되는 재료 케일 녹차. 브로콜리? 브로콜리 제 색깔 안 나와. 아스파라거스. 그런데 자, 이름이 비비 주스예요. 그렇다면 브로콜리. 뭐예요? 예, 이게 부추하고 바나나, 부추하고 바나나, 아로니아 이렇게 들어간 주스인데 부추에 비하고 바나나에 부추는 한글이잖아요. 비비, 앞자리 비비. 기억하기 너무 쉽게. 멋진 이름인데 이름을 붙였어요, 비비 주스라고. 근데 부추하고 바나나를 섞어서 무슨 맛이 맛 이상할 것 같은데요? 약간 달달한 풋내 나는 맛? 네, 약간 달달한 풋내? 상상이 안 가요. 이름 재미있는데 또 이게 몸에 이렇게 좋다고 하니까요. 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비비 주스답게 지금 이게 부추 씻어놓은 부추 양 제법 되는데요? 네. 한 반단 정도 될까요? 네, 반단 정도. 그리고 이제 바나나 하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아로니아. 다 몸에 좋은 것들이긴 한데 그러네. 이렇게 조합을 해볼 생각은 못했거든요. 그럼 이거를 이게 한 부추 한 반단쯤 되네요. 바나나 하나 넣고요. 지금은 이제 아로니아 1.5리터. 1.5리터. 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저는 부추가 안 보이면. 또 뭐 씹히는 대로. 놀래가지고. 여러분도 한번 느껴보세요.
건강한 냄새가 확 나요. 또 맛은 그 향, 풋내가 많이 나지 않아요. 그래도 바나나의 그 부드러움이 와, 이게 첫 맛과 중간 맛과 끝 맛이 다 다르네요. 근데 끝에 부추의 강한 부추의 강한 맛이 확 느껴지는데요. 도대체 이 안에 어떤 성분들이 이 관절에 도움을 줬을까? 우리 정진희 약사님 어떨까요? 네. 네, 이 부추는 그 마늘, 양파와 함께 대표적인 팥속 채소에 속하는데요. 이 팥속 채소에는 이황화 디알릴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분이 연골 조직을 분해하는 효소들의 생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관절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경실 씨 좀 더 드릴까요? 무릎에 좋다고요? 다 잡고. 성질도 참. 자, 이걸 그러면 얼만큼씩 드세요? 저는 이제 집에서 예. 공복에 먹으니까 한 컵을 먹으면 힘드니까 한 요 3분의 1 정도. 컵에 3분의 1 정도 마시면 딱. 그러면은 저 양을 굉장히 오랫동안 마시겠네요. 네, 그러니까 나는 나 같은 경우는 곱게 2병 가르면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아침마다 따라서 마셔요. 우리 범진님은 이 비비 주스를 드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5년 됐어요. 그리고 여러모로 정말 저희들을 감동시켜 주시고 또 좋은 이 팁까지 주셨는데 관절염 3기 환자들이 이렇게 또 건강하고 고통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또 멋진 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하세요. 내 무릎을 오래 지키는 방법을 위해서 이번에 식품 솔루션 또 준비했는데요. 정진희 약사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소개해드릴 무릎 관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품 솔루션은 바로 뭐예요? 많이 봤던 건데? 요즘에 저희가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많이 봤는데요. 이것이 바로 보스웰리아입니다. 맞다, 보스웰리아. 나 무슨 각설탕인 줄 알았어. 네, 이 보스웰리아는 인도의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보스웰리아 나무의 수액을 굳혀서 채취한 식물성 원료인데요. 이게 보시면은 약간 돌처럼 그러니까 나 각설탕인 줄 알았는데. 모양이 아주 특징입니다. 이게 그 흐르는 수액을 그대로 굳혔기 때문에 모양이 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일종의 송진처럼 그런 진이 나온 걸 붙인 거예요. 굳어서. 그래서 매우 딱딱하면서 투명하고 또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예, 신기해요. 네, 근데 이게 그 양질의 나무 수액을 채취하기 위해서 2년에 딱 한 번 한 나무당 500g 미만으로 채취되는 아주 귀한 재료입니다. 또 이게 굉장히 오래됐다면서요? 사실 동의보감에서 유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약재로 쓰였던 실제적으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성질 자체가 따뜻하고 조금 맵고 쓴맛이 있어서 우리가 큰 종기, 그러니까 옹저라고 부르는 큰 종기가 났을 때 부은 것들은 좀 가라앉히고 세살을 돋도록 많이 도와줬고요. 혈혈지통이라 그래서 이 혈의 운행들을 이제 쉽게 도와줘서 이 통증을 없애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약재로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 인도의 전통의학 서적이자 가장 오래된 자연주의 건강 학술서인 아유르베다에서도 그 관절염에 도움이 되는 식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예전부터 지금까지 약재로 처방하고 있는 아주 오랜 역사를 지닌 그런 성분입니다. 이거 맛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먹으면 될까요? 네, 먼저 이거 차로 음용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물 1리터에 이 보스웰리아 원물 4g 정도를 다시팩이나 면포에 넣고 이제 20분 동안 끓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네. 물처럼 계속 먹어요? 그래요? 정말 쉬운 방법이죠? 이거 한번 맛을 보시죠. 네네네. 이게 바로 보스웰리아 차인데 지금 보면 어때요? 경실 씨 이 보시기에. 색깔도 투명. 투명하고 약간의 색이 있어. 그 냄새만 향만 있네요. 향은 좀 강하죠. 드셔보시죠. 건강한 음료 같아요. 건강한 음료. 그냥 약간 박하 향이 나는 약간 그런 느낌. 그래, 박하. 그 박하가 생각이 안 나는데 너무 고맙다. 이거 보스윌리아를 잘 챙겨 먹으면 좋은 사람이 있나요? 거기에 있습니다. 보스윌리아가? 저는 특히 그 이경실 선생님과 임예진 선생님께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남성보다 그 연골 손상을 막아줄 근육이 좀 태생적으로 적어요. 그래서 중년 이후에 이제 갱년기를 맞으면서 노화와 체중 변화를 좀 겪게 되면서 무릎 관절 건강의 적신호가 켜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중에 남성의 퇴행성
관절염 유병률이 20.2%인데 반해서 여성은 50.1%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약 3배 가까이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먹고 나니까 기분 좋은데 왜 어디에 좋은지 그 자세히 알고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보스웰리아의 첫 번째 장점이 바로 이 염증 유발 물질을 억제하고 또 연골 세포 증가를 도와서 관절염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염증 유발 물질을 억제하는 염증 관리가 가능한 이유가 바로 보스웰릭산이라는 것 때문인데요. 이 성분은 이 보스웰리아를 가공 추출해서 얻은 항산화 성분이에요. 이 성분이 몸속에 염증 유발 물질을 만드는 효소 작용을 억제해서 염증과 통증 완화 효과를 나타내는 기능성 물질입니다. 근데 연골세포 증가를 돕는다. 이건 어떤 의미지? 이게 궁금합니다. 이 보스웰리아의 주성분인 보스웰릭산 성분이 염증과 통증을 완화하는 동시에요. 연골 조직을 구성하는 단백질 성분을 촉진시키고요. 그다음에 연골 세포의 사멸은 반대로 억제시킵니다. 그래서 연골 세포의 생존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연골을 보호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동물 실험도 한번 해봤는데요. 네. 이 쥐에게 보스웰리아 추출물을 섭취시킨 다음에 그 염증 억제 능력을 살펴본 결과 그 염증을 유발하는 류코트리엔과 그리고 프로스타글란딘 E2라는 이 두 가지 성분이 억제가 됐고요. 또 염증을 일으키는 효소가 그 대조군에 비해서 0.21 마이크로몰만큼 억제된 것을 실제로 확인을 했습니다. 주 성분인 보스웰릭산 성분이 강력한 항염증 작용과 함께 연골세포의 생존율을 높여서 이 관절염 예방을 돕게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차로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도 먹을 수 있는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제가 관절은 튼튼하게, 속은 든든하게 채울 수 있는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레시피를 준비하셨을까요? 네, 바로 새콤달콤 든든한 자, 여러분.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이 이름 정말 좀 귤 현미죽? 아니 죽에 무슨 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 뭐 귤이 한창이고 정말 맛있게 먹고 있는데 네. 야, 귤죽은 생각 처음이네요. 처음이에요. 와. 냄비를 준비해 주신 다음에 이 불려놓은 현미를 넣어주시고 아까 우리 만들었던 보스웰리아 차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저걸로 물 잡아놓는 이렇게 센 불에서 끓여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가 되면은 이제 준비해 두었던 귤을 넣어주시고 설탕을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그냥 섞어주시기만 하면 끝입니다. 신설탕보다는 흑설탕이 훨씬 나아. 그렇죠. 맛 보세요. 이렇게 덜어주시면 완성입니다. 자, 이게 겨울에 별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야. 귤죽을 한번 드셔보시죠. 귤 현미죽. 근데 구수한 향이 나요? 구수한 향이 있고 이렇게 옥수수 삶았을 때 그 맛있는 냄새 있죠? 맞다. 네. 그런 냄새 나요. 같네. 달콤한 그런 냄새인데. 새콤달콤한데요? 맛있네요. 이게 그 한 끼 식사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관절 건강을 지켜주잖아요. 그 보스웰리아 끓인 물로 했으니까 이거야말로 일거양득이지 않나 싶어요. 이 보스웰리아의 두 번째 장점이 바로 관절 통증과 붓기 그리고 활동 장애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는 건데요. 실제로 이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환자 30명을 대상으로 8주간 인체 실험을 해봤는데 그 보스웰리아 추출물을 섭취하고 난 후 환자들의 통증과 붓기 이뿐만 아니라 활동 장애가 개선됐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의사들이 사용하는 통증 점수표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통증 정도를 숫자로 표시한 건데 최고점을 10점이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65세 이상 관절염 환자의 통증 점수는 7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높은 거 아니에요? 진짜 앞선 거죠.
그런데 출산의 고통이 8점이니까 좀 비슷하죠. 거의 맞먹는 거네. 관절 통증을 출산의 고통하고 비교할 정도로 비슷하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진짜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늘이 노래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통증 지수의 최고점을 3점이라고 표현했을 때 이 보스웰리아 섭취구는 이 통증 지수가 3점에서 0점으로 가까워져서 이 통증이 확연하게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런 거 있잖아. 먹을 때는 잠깐 좋아도 또 이게 안 먹으면은 또 금방 또 이렇게 아파지는 거. 그럼 이거 계속 먹어야 되는지 아니면 중단을 해도 효과가 남아있을 수 있는지 이것도 궁금하네요. 보스웰리아는 섭취 중단한 이후에도 효과가 지속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 진짜요? 무릎 퇴행성 관절염 환자 66명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이 보스웰리아 추출물을 계속 섭취를 시킨 다음에 한 달간 복용을 중단시켜 봤거든요. 대조군의 경우에는 소염 진통제 섭취를 중단하자 다시 통증이 시작됐지만 이 보스웰리아 추출물 섭취구는 복용을 멈춘 후에도 한 달 동안은 이 통증과 활동 장애 개선 효과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오, 그거 참 괜찮네요. 보스웰리아는 사실 약물은 아니죠. 약은 아니지만 이것도 주의하실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물의 경우에는 차로 끓여서 하루 4g 이하로 드시는 걸 권고하고요. 식약처에서 인정한 기능성 원료의 추출물 같은 경우에는 하루 1000mg을 섭취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랑 수유부 같은 경우에는 이 섭취에 주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그 안전성을 위해서 성분이 명확하지 않은 제품보다는 식약처에서 관절 연골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인지 확인하신 후 섭취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몸신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몸신이다! 골밀도 검사를 했더니 20, 30대 골밀도라고. 강골 중에 강골이잖아요. 몸신들은 20대보다 더 좋은 뼈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의사 선생님도 놀리킨 몸신을 만나보겠습니다. 사람을 상대로는 뼈에 금 한 번 간 본 적이 없어요. 뼈 맛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이게 얼마? 너무 짜릿했고 공짜로 이런 걸 태워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채널 A